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자영업자 패닉, 코로나 대출과 이자 또 6개월 연기, 재난지원금 또 준다, 채무 감당할 수 있을까? 세입자 동의에서도 말 바꾸면 연장해야 한다. 시무 7조 또 상소문 하여 소인은. 자,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몇 개 볼 텐데요. 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소상공인 매출 또 반토막, 음식점 밤 9시까지, 스타벅스는 포장만 해야 한다. 영업제한 커피점, 음식점 등 당혹, 눈물 삼키고 따라야죠. 저녁 장사 끝났다. 외식업계 패닉, 소규모 학원 사실상 수업료 반납, 고깃집 저녁 장사 접으라니, 영업제한 직격탄의 울상, 6.25 산업 현장 사실서 써놓고 일합니다. 붕괴 직전인 산업 현장, 코로나 대출 연기, 만기 연장, 또 이자까지도 납부도 6개월 또 늦춰준다. 자, 갈수록 이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숨고르기에 들어간 재난지원금, 홍남기 다 못 준다. 자, 일부만 주겠다는 얘기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번 힘들다는 것입니다. 전세 뺄 것 동의했어도, 자, 이거죠. 전세 뺄 것 동의했어도 세입자가 말 바꾸면 연장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무 7조 숨은 코드, 새로 읽으니 김현미, 추미애, 조구, 전문 김현미 대신 붕어, 추미애 대신 개를, 시무 7조 조은산 네 번째 상소문, 진인 조은산이 뉴노멀 정신을 받들어 거천 3석의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구보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시작되죠. 지난 24일 청 또 국민청원 이번에도 검토 중 공개 안 돼. 문 정부의 정책을 날카로운 풍자로 비판한 이른바 시무 7조 상소문 국민청원을 쓴 조은산이 최근 또 다른 상소문 형식의 청원글을 올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는 것인데요. 조은산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인 조은산이 뉴노멀 정신을 받들어 거천 3석의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구보 살펴주옵소서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시무 7조에 현재 29만 6,664명인데요. 동영상 찍을 이 시간에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뭐 100만 명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데요. 국민의 울분이 아마 진인을 통해서 아마 다 터져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 소인은 점심 한 끼도 못 먹은 채 걸어 집으로 돌아왔고 탁주를 들이켜 속을 달랬는데 시중에 폐하께 발도 못 들이고 여민간 간신배 농간에 입구 참하여 찢겨버린 소인의 다 지킨 자 규제론, 친 김땡미 하직 상소문, 시무 7조 상소가 올라가 망연자실에 일게 울었고 서러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소인이 다시금 삼가 어려우니 부디 구보 살펴주시어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에서 박땡영원과 신이땡영을 국정원장과 통일장관에 나란히 임명하시니 소인은 폐하의 영명하심에 깊이 탐복할 뿐이어서 얼마 전 소인의 재물을 다 빼돌려 윗집 논평에게 다 갖다 바친 마누라 어깨를 주무르며 자축하였고, 또한 수석급 대신을 일괄 임명하시어 사실상 1주택자라 절묘하고 오묘한 풀이로 당면한 과제를 능히 풀어가시니 소인은 또한 깊이 탐복하여 그 나물에 그 밥을 비벼 끼니를 때웠고 눈 가리고 아웅하며 낮잠을 취했사온데 작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책과 폭정으로 백성의 원성을 자아낸 탐적 역적 신 김땡미 추땡애 노땡민이 아직도 그 두꺼운 면상을 들고 황궁을 드나드니 어찌 이를 성군의 법도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소를 잃었으니 마땅히 외양간도 고쳤으니 온당할 터. 소인이 초야에 응가하는 인재 중 다주택자를 과감히 배제하고 또한 그 댐댐이야 적격상 또한 간파하여 출중한 자들을 최종적으로 선별해 감히 폐하께 청가에 올리옵나니 삼가 구보 살펴주시어 유노멀 뜻을 더욱 공고히 하소서. 폐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 재밌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촌철살인의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주택, 무절주택, 무주택으로 첨화 3본, 천하 3본. 그는 청원에서 전지전능한 민주와 촛불이 기치를 앞에 세운 기치와 척도가 이 땅에 세워졌는다. 비로소 만물이 다주택, 1주택, 무주택으로 나누어지는 천하 3분책이確立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누노멀 시대가 도래하여서 조정대신과 관료들이 새로운 인사기준이 명확해졌으며 또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척도가 바로 세워졌으니 참으로 경하들여 마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누노멀 신통방통한 인사기준에 맞춰 능력과 정력, 업무 적성과 도덕성 원대가 안 되었고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의 초점을 맞춰 수석급 대신을 일괄임명하는 등 백성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를 단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김현미, 추미애, 노영민은 3인의 역적이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썼고, 조은산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을 파직하라고도 했습니다. 조은산은 작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책과 폭정으로 백성들이 원성을 자아낸 3인의 역적, 신, 김, 땡미, 추, 땡애, 노, 땡민도 그 듣고 면상을 들고 황궁을 드나드니 이를 어찌 성군을 곱더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는 김 장관의 국토부 장관의 수장 자리에 오른 후 여태까지 22번의 정책을 남발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50호 벽보 따위 우책으로 또다시 백성을 우롱하며 또한 그것이 22번인지 4번인지 기억도 못하고 있사온데 파직하라며 국토부 장관의 붕어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 장관에 대해서는 Z세 맞는 하수인을 알받게 하여 사법부를 장악하고 정치의 논리에 맞춰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개를 안치라고 했다. 그는 기왕에 개판이 된 나라꼴에 이만한 적임자가 어디 있을 것이오며 입만 열면 전 정권 탓, 회의된 선왕 탓이니 그만한 개소리가 또 없을 지경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 실장에 대해서는 실책에 직언하고 실언을 수습하여 실정을 방어해야 할 책무가 있거늘 오히려 제 스스로 나서 입방아를 찢다 백성들에게 반포 노땡민이라는 조롱까지 당하고 있다며 결국 수석급 대신들을 포함한 인사대란을 촉발했다고 노은사는 자신을 비서실장에 앉히라고 했습니다. 그는 노 실장이 희감기관을 상대로 단말기까지 설치해가며 팔아치운 졸렬한 시집 따위에 비하면 소인의 붓은 때로 날카롭게 다듬은 칼끝과 같아 정적의 신병을 꿰뚫어 절명시키니 폐하께서는 실로 방약 무인하여 장기 집권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검토 중 시무 7조 상소문은 은폐 의혹일자 이제 결국은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로로 보니까 현미, 해천, 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분인데요. 자, 다음은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소상 의견들 매출 반토막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야간에는 이제 배달만 허용하고 소상공인 매출은 2단계보다 반토막 피해 예상이 되고 사실상 야간 영업 금지령 버티기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이죠. 고깃집에 저녁장사 접으라니. 자, 모바일과 주물 배달 및 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을 안전하게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이제 커피숍에서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영업 제한에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큰 울상이고 그야말로 사회적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질 것 같아서 매우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조치를 내림에 따라서 소상인들의 생존 위협이 설상가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8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내용은 음식점은 다중이용시설의 야간 금지입니다. 수도권 소재한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이제 포장 배달만 이제 허용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카페 중 프랜차이즈 커피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섭취를 아예 금지시켰고 포장 배달만 허용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습니다. 중대부문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은 30일부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에 실내 영업을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해야 되고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무관하게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제과점도 커피 등 음료 등 판매엔 동일한 제한을 받고 이번 조치는 일단 9월 6일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동네 음식점을 직격탄 대상으로 꼽았고, 한 외식업 종사자는 9시만 되면 매장에서 손님을 내보내라는 셈이라면서 홀 중심의 삼겹살집, 곱창집 같은 곳에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술 한잔하며 밤늦까지 보면 손님을 상대로 장사하면서 배달 영업은 이게 그동안 이제 배달 영업을 이제 하지 않는 게 가게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는 가게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가게가 되겠죠. 이번 지침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는 격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당연하겠습니다. 예, 자, 외식업계 중앙회 종로구 지회장은 전국 호프집만 15만 개인데 배달을 전문으로 하던 가게를 빼놓고는 다 문 닫으라는 것이라면서 먹자골목이라든지 24시간 감자탕 등도 초토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분들에게 큰 아마 희생이 따를 것 같은데요.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수도권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수도권에서 영업하는 일반 음식점은 70여만 개로 추정되고, 사실상 야간 영업이 금지됐다면서 며칠뿐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도 침체되어 있어서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대문 상인회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완전 올스톱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안 그래도 소비자가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상인들도 문 닫고 나와보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젠 더 심각해진 것이라며, 특히 시장 상가는 단체 상가로 형성된 곳이 많다 보니 더 이 밀집도가 높아져서 불안한 측면이 더 크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2.5단계 격상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산출되지는 않았지만 당국은 2단계 당시 매출엔 반토막이 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미 2단계 당시부터 소상공인들은 전년 대비 매출이 50% 이상 떨어졌다고 예보하는데 이보다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전세 뺄 것에 이제 동의했어도 세입자가 말을 바꾸면 연장해 준다는데요. 자, 참 천하의 이상한 법이 아닐 수 없겠죠. 임차인과 협의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도 되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종합정리해서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에 보면, 이걸 갖다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달 말 개정된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 때문에 해설서를 만들었고, 이에 따르면 10월 이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도 이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고, 임대료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황이라도 이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겠죠. 이제 말을 뒤바꿔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다. 증거가 남는 내용우편 등이 인증 예방이 좀 유리하다.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 거절 후 공실로 비워뒀다면 허위갱신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 주택수선, 인테리어공사, 거주주택 직계전송 사망 때는 면책이 있다. 임차인 동의가 없으면 임대료 증액할 수 없나? 당사자가 협의 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증 조정 절차를 거쳐서 인정되는 경우는 증액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출과 이자가 6개월 또 늦춰졌는데요. 이 또한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병행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을 상환해주는 조치가 미뤄주는 여치가 6개월 연장됐는데, 중소기업계는 환영했지만 금융권은 우려를 쏟아낸 것입니다. 인수방편에 불과한 이 정책이 끝나면 감춰진 부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자산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장기화를 반영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의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는데, 9월 말 끝낼 계획이었지만 내년 3월 말까지 신청을 접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은행 부실이라든지 이제 만일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75조 7,749억 원이 대출 만기 연장이 되고, 이자 상환 외에도 9,382건에
75억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시중은행이 51조, 정책금융이 23조, 제2금융권이 9,023억 원이 되고요. 합계해서 75조 7,749억 원이고, 이자만 해도 1,075억 원이고, 자, 금융사가 이자 이외에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이마저도 볼 수 없다면, 대출이 얼마나 부실화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월, 8월 델레이 간담회를 통해서 금융주식회장, 정책금융기관장, 금융회장 등을 설득하면서 금융권은 결국 당국의 방침에 따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